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환입니다. 오전 질의와 연결해서 법인카드 사용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짚고 그리고 증인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 답변 과정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단 10,000원도 업무 외에 쓴 적이 없다. 법인카드.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네.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보면 저희가 대전 MBC 경영국에서 얻은 건데 개인 비용분은 반드시 개인 신용카드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자, 혼자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빵을 먹을 때 법인카드를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써도 된다고 생각지 않고 쓴 적 쓰면 안 없습니다. 되겠죠. 예. 네,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배임이고 횡령의 의혹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적으로 소액의 결제들을 한 것들을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 더 좀 찾았습니다. 12월 9일입니다. 2017년 12월 9일 오전 7시 46분 집 근처 브레덴코라고 하는 빵집 있죠. 거기에서 9,000원을 쓰시고 이것도 놀라워요. 7시 46분에 브레덴코에서 결제했는데 2분 뒤에 어떻게 날아가셨는지 7시 48분에 스타벅스에서 또 18,100원을 결제를 합니다. 이건 제가 현실적으로 결제하자마자 막 달려가서 주문을 하고 또 결제를 하는데 어떻게 2분 만에 결제를 할 수 있을까? 이건 법인카드, 똑같은 계좌에서 나가는 법인카드 2장을 쓰신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리고 2017년 12월 1일에도 8시 45분 똑같이 브레덴코 19,500원, 그리고 8시 46분 이건 1분 차입니다. 스타벅스에서 12,300원을 썼어요. 그리고 2015년에도 시루향기라고 하는 집에서 12,000원짜리 밥을 오전 7시 28분에 드셨고 콩나물국밥도 12월 8일에 2015년에 드십니다. 이건 분명히 사적으로 혼자서 식사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궁은 제가 잠시 후에 추가 질문에서 하기로 하고요. 제가 증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용 증인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권재용 증인 잠깐 기다리시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도본부장 하셨죠? 예. 그 당시에 세 차례에 걸쳐서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기자 12명을 뽑은 기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프로매치 코리아라고 하는 헤드헌터 기업인데 기억하십니까? 예. 네. 그런 것 자, 같습니다. 예. 2014년도와 2015년 세 차례에 걸쳐서 당시 한국일보 기사에도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헤드헌팅 업체에 이 기자들을 추천을 받도록 하고 보수 정권의 실세들로부터 추천받은 기자들을 선발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공개 채용이 아니라 보수 정권의 실세들로부터 추천받았다는 것도 문제인데 그 이외에 몇 가지를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매치 김세훈 부사장과 권재용 당시 MBC 부사장과 어떤 사이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권재용 부사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로매치 김세훈 부사장과 어떤 관계시죠? 윗동서입니다. 윗동서죠? 네. 그러니까, 부인의 언니의 남편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프로매치 김세훈 부사장이 있는, 그 회사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처음에 수의 계약을 통해서 기자 선발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바로 네. 윗동서가 부사장으로 있는 헤드헌팅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해서 기자를 선발해도 됩니까?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당시에 경력 기자를 뽑아야 되는데 이거를 경력 공채를 내서 뽑는 방법도 있고 근데 임원회에서는 좀 더 전문화된 그런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뽑는 거는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헤드헌팅 업체를 그때 수소문을 했죠. 근데 당시 저희가 MBC 그 당시로서는 어떤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일반 직원들을 이렇게 채용한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이렇게 수소문을 해 볼 때 마침 그때 저희 윗동서가 헤드헌팅 업체에 근무를 해서 제가 좀 자문을 구했죠. 그래서 혹시 이런 그 경력 기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 방면에 대해서도 형님이 계시는 그 회사에서 좀 경험이나 좀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자문을 구했더니 헤드헌팅 업체가 뭐 업종 구분 없이 다 하는 거니까 회사에 가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서 답을 주겠다. 그래서 일단 그쪽 의견을 구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기자들을 한번 언론인들 뭐 아나운서든 기자든 뭐든 간에 한번 자기들도 한번 그 헤드헌팅의 뭐랄까요 좀 저변을 좀 넓혀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겠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천을 자, 한 그러면 그 헤드헌팅 업체가 대한민국에 거기밖에 없어서 손윗동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해 충돌이라든지 이해 관계도 상관없이 그냥 수의 계약으로 해서 5,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네. 몇 군데 헤드헌팅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와가지고 PPT 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뽑힌 겁니다. 네, 처음에는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MBC 감사국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2차 채용부터는 프로매치 코리아를 포함해서 총 4개 헤드헌팅 업체를 공개 입찰을 붙였어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쪽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는 쪽을 통해서 뽑아보자 어떤가 해가지고 그쪽 용역을 줬는데 상당히 결과가 좋아서 그 당시 임원들이 뭐 그다음부터 계속 헤드헌팅 업체를 써도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문제는 당시 언론 노조에서인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수사 의뢰가 돼가지고 이미 다 수사 과정을 다 거치는 겁니다. 다 무혐의 처리가 난 것이고요. 여기에 더 이상 제가 부연 설명할 게 없습니다. 2차, 3차에 이어서도 결국에는 프로매치 코리아가 선정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입찰을 참가했는데 3개 업체 대비 가장 높은 수수료를 요구했어요. 4위였던 프로매치 코리아가. 그래서 4위를 차지했다가 PT 발표에서 다시 1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이진숙 후보자랑 그리고 권재영 증인이랑 다 포함이 돼서 4위를 1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이진숙 후보. 저는 그때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가장 그 PPT에서 좋은 발표를 했던 데를 선정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헤드헌팅 업체가 처음부터 기자들을 찾아가지고 좋은 기자들을 뽑아가지고 추천하고 뽑은 것이 아니고요. MBC에서 32명의 명단을 넘겨줍니다. 보수 정치인들의 추천을 받은 상당수의 기자. 저는 그 문제는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시죠. 예. 네. 다음은 박충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